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2.9%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오늘의 결론, 또 샀다. 또 제가 팔았다 그랬죠? 150%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샀어요. 또 여기서 180% 그리고 분할 매도했죠?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산 게 있지만 그쵸? 합쳐서 매도한 결과 150% 정도 수익 구간 만들어 놓고 오늘 또 올라갔으면 또 샀어요. 제가 딱 잘라갖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사고 있는 거고 파는 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탈과 돌파 딱 요 두 가지만 보고 있는데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동일하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어떻게 매매가 진행됐는지 인증 매일 하고 있습니다.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 보시면 되고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회를 계속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을 하는 유튜버는 없을 겁니다. 뭐 말만 하겠지. 그쵸?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수 오늘 얼마? 7월 31일 65,400원. 장 끝나고 돌파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했습니다. 싸게 살라는 생각 자체가 없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까?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러면 주식시장에서 돈 절대 못 법니다. 저는 여기 있죠, 여기.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하락하는 이유는 첫 번째, 종목이 나빠서. 두 번째, 시장이 나빠서예요. 근데 시장이 나쁜 건 종목에 대한 문제는 아니죠. 시장이 나쁘다는 건 전체적인 하락 구간.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빠진다,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물량이 쏟아집니다. 평균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미증시의 하락폭은 단 3일 만에 20% 가까운 하락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확인하고 갈게요. 시장에 대한 하락폭을 구분하는 것만이 내가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스닥의 하락폭 요날입니다. 요날 4월 7일까지 빠진 거 제가 고가저가 이 딱 3일간의 고가저가를 찍어갖고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거의 한 18% 정도 하락 구간이 나왔다. 3일 만에 나스닥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모여있다는 나스닥이. 근데 지금 어때요? 신고가. 그럼 나스닥이 올라갈 때 한국 시장에서 가장 영향이 컸었던 종목은 어딥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뭘 만들었어요? 신고가잖아요. 그렇다고요. 어떤 내용이 나온다, 앞으로 뭐가 나올 거예요? 이건 나와봐야 한다고요. 예상 자체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댓글을 봤습니다. 댓글이 이런 게 나왔어요. 어저께 제가 이것저것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래서 팔았고 이래서 샀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상세하게 설명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긁힌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 저번에 일기장 같은 이런 겁니다. 내용 보시면 유튜브는 매일 보는 사람과 신규로 진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거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팔았으니까 팔았다고 한 겁니다. 팔았으니까 팔았다고. 근데 어저께는 제가 팔았다고 하다가 오늘 올라가니까 샀죠. 올라가니까. 제 가격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저 싸게 안 산다니까요. 싸게 살라는 노력 자체가 주식 투자를 실패하게 만든다고요. 매수 평균가 얼마? 65,400원. 지금 얼마? 65,600원. 이 가격이잖아요. 같은 가격이잖아요. 장중에 변동폭이 컸습니다. 보세요. 5분 봉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 끝나고 나서 이때 매수했잖아요. 16시 거의 한 40분 정도에. 이렇게 된다고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본다. 모든 걸 다 확인하세요. 그래도 충분하게 매수 구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호재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마세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이 두 가지는 삼성전자는 시장 때문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주도주니까 이 두 가지는 항상 영상으로 남겨요. 왜? 가장 중요한 종목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상황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을 남기는데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된다.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쉬고 있을 때 그리고 제가 매도하고 여기 7월 28일 날 150%의 수익 실현을 했을 때 한전기술 어때요? 올라가잖아요. 아직까지 이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 체크하면 됩니다. 이미 수익이 충분한데 근데 그 수익의 시작은 언제였다? 신고가였다. 돌파하는 구간. 자,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기대가 클 겁니다. 근데 떨어지면 무서울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딱 한 가지다. 딱 한 가지. 선반영되는 것을 이해하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떨어졌습니다.
업종 차트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체크해 드리는 거니까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가에는 좀 강하게 나왔어요. 시가에는 조금 한 1% 가까운 상승폭이 나왔었는데 오늘 음봉 떨어졌습니다. 왜 시가에 강했을까요? 결과가 나왔거든. 그 결과는 뭐예요? 관세 15% 확정. 그쵸? 그러면 미증시도 떨어질 이유가 없고요. 미증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있었지만 미증시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지만 되게 짧게 가잖아요. 그렇죠? 단봉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뭔가 체크할 게 필요했었던 겁니다. 금리도 높으니까 더 이상 올릴 수 없고 그럼 낮아질 일밖에 없고 이 낮아지는 것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용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는 건 뭐예요? 물론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어렵다고 보기에는 경제 지표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높다 이겁니다. 근데 쓸데없는 비용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금리를 낮춘다는 건 뭐예요? 유동성 공급, 긴축을 좀 덜 하겠다잖아요. 그럼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수 있는 상황들이 시장엔 녹아 있다고요, 이미. 근데 지금 실적이 나온 결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온 거, 이거 두 개 다 뭐예요? AI잖아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뭐예요? AI 에너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원전 르네상스를 왜 트럼프 대통령이 연다 그래요? AI 때문에. 청기 부족 사태 왜 왔어요? AI 때문에. 한국에서 변압기가 왜 미국으로 계속해서 엄청난 양이 수출돼서 나갑니까? AI 때문에. 인프라 이거잖아요. 다 인프라가 다 깔리면 뭘 해야 돼요? 청기 공급 이거 뭐예요? SMR. 그래서 SMR 주가 어떻게 됐나요? 폭발적으로 상승했잖아요. 폭발적으로. 보세요. 이게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요. 왜? 메타의 실적이 좋았으니까. 메타는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실적 좋대. 투자 더 하겠대. 엔비디아 쪽으로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올라간다고. 근데 먼저 올라갔다고요. 먼저 이렇게 쭉 신고가. 그쵸? 근데 빠지고 다시 올라갔다고요. 이격을 채우고 나니까 도움닫기 해서 점프해버리잖아요. 그리고 SMR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SMR도 어때요? SMR도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격 조정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돌파, 급등. 돌파하는데 뭐가 나왔어요? 정확하게 갭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넘어갈 거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하자. 적게 먹더라도. 그래야 보유기간 줄일 수 있고 손절을 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예요. 그냥 갈 겁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뭐가 나올 겁니다. 뭐가 나왔어요. 이게 아니라 나 팔고 다시 샀습니다. 이게 진정한 실전 매매라고요. 실전 매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해야 돼요. 주식시장은 이 안에서만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어떤 것들도 가격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가격보다 우선되는 게 있었다면 그게 만약에 재료라면 모멘텀, 이슈, 호재 이런 거였다면 오늘 시장 올랐어야지. 관세 그쵸? 기다리는 거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시장 안 올랐잖아요. 그쵸?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손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런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내용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이미 150% 내리면 180%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내가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매매 구간을 이렇게 잡아가는 게 나쁘다? 원래 이게 정석이라고요. 이쪽에서 매매하던 것과 여기 거의 2.5배, 3배 이상 상승한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똑같을 수 있어요. 구조는 같아요. 구조는 같은데 조금 타이트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알테오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테오젠이 24년도에 굉장히 시장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쵸? 매매한 거 보세요. 올라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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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다 신고가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거 안 사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매. 또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매. 팔았을 때 33%. 7월 28일 내려볼까요? 33%. 이렇게 된다고요. 작년에도 두 자릿수 계속 터지죠. 매매하는 과정을 내가 스스로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신고가 종목, 즉 주도주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주식시장은 다 돌아가요. 다 싹 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냐? 이격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격 조정은 뭐예요? 주가가 먼저 올라왔잖아요. 실적에 대한 증가분보다. 그리고 관세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죠.
관세가 통과됐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막 상한가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격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그때까지 여기 6만 원대 가격대를 지켰을 때 또는 5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횡보하는 구간을 거쳤을 때 이럴 때 상승이 나온다고요. 다시.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떨어질 거야 저기까지 떨어질 거야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올라오면 하세요. 또는 올라가고 내려가면 파세요. 요것만 하세요. 요것만. 그럼 매수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거냐? 신고가를 만들면 하세요. 그러면 관심 종목에 넣고 무슨 재료가 있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런 거. 그쵸? 두산에너빌리티 수주증가는 지금부터 KB에서 리포트가 나왔네요. 보세요. KB증권 30일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수주 증가. 그쵸? 수주 잔고가 올해부터 성장을 시작할 전망이라며 매수 투자 의견과 8만 9천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일 종가는 6만 5,100원이다. 이 기사가 7월 30일 날, 즉 리포트가 7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7월 말에 나왔다고요. 근데 보통 이런 얘기가 있죠. 주가는 경기에 6개월 선행한다. 그렇죠? 이 평균치를 코스피로 봤을 때 코스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경기가 앞으로 돈다는 거예요. 안 돌면 어떻게 할 거냐? 파세요. 먼저 반영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 수주 증가는 지금부터 언제 7월 30일 KB에서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고가는 여기라고요. 수주 증가가 안 나와. 파세요. 매매를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주식시장은 대응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대응하려면 내가 대응이 가능한 가격대에서 매매를 해야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대응이 가능한 가격대가 싼 가격대가 아니라고요.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여기도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많이 올랐죠.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 팔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루에 몇 번씩 하나요? 추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매수 올라야 되는데 안 올라 매도 또 올라 매수. 그쵸? 횟수가 늘어나면 비중이 늘어나죠. 그쵸? 이걸 통제하는 게 비중 조절.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전망은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AI 투자는 앞으로 뒤로 빠꾸가 안 되거든요. AI는 이미 패권 경쟁 레이스로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더 이상 돈을 회수해서 AI 투자를 이제 안 할 거야 이럴 수 없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장 쉽게 어디서 볼 수 있는 거냐?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아니라 엔비디아 주가만 보더라도 볼 수 있다고요. 엔비디아가 이만큼까지 올라가려면 그쵸? 근 2년 이상 걸쳐서 이제 3년 이제 거의 다 채워가잖아요. 23년도부터니까 23, 24, 25 지금 8월달 되죠 이제? 이 영상을 찍는 게 7월 31일이니까 이제 8월이잖아요. 그러면 2년 반이 지났다고요. 근데 중간에 이 세계 최고의 기업도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고요. 근데 또 올라가잖아.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밸류에이션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뭐 실적이 뭐가 나오면 이게 아니라 주가가 높다는 건 뭐 PER로 볼 수도 있고, 그쵸? PER로 볼 수도 있고, BR로 볼 수도 있습니다. ER은 earning ratio, 실적에 대한 비율. BR은 book value ratio, 장부 가치. 그쵸? 장부 가치에 대한 비율. 이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이 비율을 잡는 거냐? 자산 대비해서 뭐 이거라고요. 그쵸? 근데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이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ER은 계속해서 바뀌고 적자가 나오면 체크가 안 되니까 이거 빼버리고 그냥 PBR로 한번 보시죠. 잠깐만 여기 날짜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딱 볼게요. 보세요. 22년도에 1.38 1.0이 PBR 1.0이 1대 1이에요. 1대 1. 지금 시가총액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가지고 있는 북밸류, 즉 장부 가치에 대한 내용과 동일하다. 즉 무슨 얘기냐? 프리미엄이 1도 없다. 1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가격대가 아니다. 22년도에. 그쵸? 1.38, 1.43, 1.5. 근데 올해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주가 간다고요. 보세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간으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5년치 쭉 보면 비슷하죠. 언제까지?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59, 1.81, 1.38, 1.43, 1.50. 그쵸? 그 전에도 비슷했겠죠. 그쵸? 이걸 보자고요. 우리가 이걸 월봉으로 돌려볼게요. 여기도 다 비슷했다고요. 근데 1.0대 1의 근접해 있었을 때 주가 안 올라가잖아요. 계속 근 10년 이상을. 이거 탈원전 때문 아닌가요? 먼저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는데도 계속 빠졌잖아요. 언제부터 돌리기 시작했나요? 여기서 1년, 2년, 3년 횡보하고 신고가 튀어버렸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사요?
많이 빠졌나? 많이 빠졌나? 많이 빠졌나? 많이 빠졌나? 많이 빠졌나? 많이 빠졌나가 아니라 이제 올라오네 확인하고 여기서 물리자. 이제 올라오네 확인하고 여기서 물리자. 이러면 10년 물릴래요? 1년 물릴래요? 뭐 2년 물릴래요?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딱 신고가에서 매매해서 요거 먹고 떨어지면 팔고, 신고가 보고 떨어지면 또 팔고, 신고가 보고 떨어지면 팔고, 올라가면 끝까지 보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어때요? 이거 보여드린 거예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신고가 매매만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150%. 다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이야기하던데 수익률 까보라 그러세요. 말만 할 줄 알지. 이렇게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가격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쵸? 실시간 타점 있죠? 그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쭉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 마감, 관세 결과 나왔다. 15% 확정. 삼성전자는 빠졌다. 먼저 올랐으니 이격 조정. 하이닉스는 반등. 고가 이격 조정 받았으니 상승. 호재 나왔으니 따라붙고, 악재 나왔다고 팔아버리고, 이게 아니라 오르면 따라붙고 내리면 팔아야 된다. 그래도 충분한 수익이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매수했다. 타점에 맞춰 매매하면 됨. 주도 섹터 항상 이야기 드리죠. 그리고 위에 보세요. 장중의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7월 31일입니다. 하나오션.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죠? 제 영상 쭉 돌려보시면 제가 하나오션 매수 7월 17일 날 한 거 다 나왔어요. 일단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근데 뭐예요? 13% 상승, 38% 수익 중. 빠지는 거 보고 팔자. 팔지 말아라. 올라간다고 팔지 말아라. 뭐 많이 올랐는데 수익 좀 챙겼다고 바로 챙기지 마라. 떨어지는 거 보고 팔아라. 비싸게 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두산에너빌리티 몇 시에? 오전 11시 17분. 반등 확인 때까지 기다리세요. 절대 먼저 매수하면 안 됨. 기간 조정 끝나는 거 확인하고 매수 예정. 관련주로 매수한 한정기술은 보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원전 포트폴리오 구성함. 절대 먼저 사지 마라. 타점 공유할 때까지 손도 대지 마라. 근데 올라왔어요. 그쵸? 3%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높여서 사라. 바로 사라. 그쵸? 한정기술과 함께 보유하면 된다.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돈 안 받아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리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 아까 전에 보여드린 내용이죠. 두산에너빌리티 구지구태여 이렇게 하고 있다. 그쵸? 구지구태여 왜 가격대를 볼까? 왜 또 살까? 팔았다더니 이거 무조건 올라갈 거야.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리스크 관리 안 해요? 해야죠. 주식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10년, 20년 계속 가져갈 거예요? 아니죠. 최단 기간 안에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는지가 중요하죠. 그게 핵심입니다. 빠지는 거 사지 마세요. 그래야 150%. 언제? 7월 28일. 그리고 188%. 언제? 7월 1일. 분할 매도를 하세요. 매수도 분할 매수를 하세요. 다른 거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오션 보세요. 하나오션. 이때도 보면 7월 17일 날 하나오션 81,000원에 샀죠. 안 팔았기 때문에 여기 S가 안 찍힌 겁니다. 팔았으면 여기에 매도 평균가 잡히면서 스윙을 찍혀요. 보세요. 하나오션은 7월 17일 날 81,000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7월 17일 날 샀어요. 똑같이 산 거예요. 삼성중공업 조선주, 하나오션 조선주, 그리고 관세 결과 나오니까 조선주 언급이 또 됐죠. 하나오션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삼성중공업은 7월 29일 날 팔았어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오늘 안 올라가고 왜? 덜 올라갔으니까. 근데 한화오션은 오늘 13% 올라갔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미 하나오션은 제가 연초에도 57% 언제? 2월 5일 날 언제 샀어요? 신고가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횡보하고 딱 두산에너빌리티는 요런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구간. 이 구간에서는 매매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약간의 손절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100% 다 맞출 수 없어요. 주식 투자는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정도의 수익 구간 나오고 두산에너빌리티로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100% 이상의 수익 구간 만들어내려면 뭘 봐야 된다고 그랬죠? 가격 보라 그랬죠. 그 가격에 대한 이해, 즉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떨어지나 싶으니까 올라가고 올라가나 싶으니까 떨어집니다. 그리고 관세 이제 남았으니까 이것만 되면 날아갈 것 같은데 웬걸? 코스피 또 안 올라가네. 근데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고가에 지금 뭔가 이제 끝인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세금 관련된 문제들. 정부에서 또 딴소리 하나? 이럴 것도 같고 근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시장은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정치 잘 모르기도 하고 누굴 지지하든 자기 마음이니까 하지만 시장 친화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정부가.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어야지. 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보면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내용 싹 빼세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시장 올려주면 다 좋아요. 진보든 보수든 다 좋아요. 그냥 시장만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래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거 아닙니까? 그것만 했으면 좋겠다. 누굴 지원을 하든 잘 모르겠고요. 그냥 시장 그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최소한 미증시를 따라다닐 수 있게 이 정도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가격만 보면 매매하면 되고요. 그 가격에 대한 부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 주도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당기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